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지하에 숨어 있습니다. 그의 최고 장군들은 죽었고 그의 나라는 이길 수 없는 전쟁으로 인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협상가들이 미국에 제시할 평화 제안을 마련하려고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 당연히 항복 조건이 나올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 대신 이란은 트럼프에게 미국이 모든 제재를 해제하고 이란 자산을 동결 해제하며 그들의 핵 프로그램을 건드리지 말라는 요구가 담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몰랐겠지만 이 편지는 이란에게 상황을 10배 더 악화시킬 것입니다. 이제 휴전은 간신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 구축함들이 다시 위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중국마저도 조용히 그들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의 망상은 이란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입니다. 모든 증거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데도 왜 이란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나라처럼 행동하는지 이해하려면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이 보낸 평화 제안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 알려진 중요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핵심 내용입니다. 이란은 현재로서는 핵 기술이 협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농축은 언제든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이란의 핵 산업 활동은 평화적이었고 앞으로도 평화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핵시설과 자산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들이 계획되고 실행되었습니다. 즉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과 미국의 봉쇄에 대해서만 협상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야 핵 문제에 대해 협상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대략 2주 전에 이란이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란의 요구나 협상에 대한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계획을 읽은 후 발표한 성명입니다. 나는 방금 이란의 이른바 대표자들의 답변을 읽었는데 전혀 마음에 들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 계획을 본 뒤 엑시오스와 대화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이란의 의도에 대한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들의 편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부적절하고 동의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란은 47년 동안 여러 나라를 상대로 계속해서 행동해왔습니다. 이제 이란의 반응을 보기 전에 미국이 무엇을 요구했는지 간단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30일간의 양해각서를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도 평화협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협상에 들어가기로 하는 합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동의함으로써 이란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핵시설과 관련된 어떤 건설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그들은 어떤 농축 우라늄도 이동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물론 이란은 핵무기를 전혀 추구하지 않겠다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일부 제재 완화를 제공할 의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데 동의한다면 미국은 봉쇄를 해제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양해각서였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란은 모든 미국의 제재 해제를 원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란의 판매가 정상적으로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게다가 이 양해각서에 서명할 때 모든 동결 자산의 해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핵 문제에 대해 전혀 논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양해각서 서명 후 시작되는 30일 협상 기간 동안 논의할 사항입니다. 오늘 아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질문받고 답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상으로 질문 있으신가요? 이란 문제로 장군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죠. 주말에 이란의 제안을 거절하셨는데 어떤 제안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건 그냥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에게 계획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네, 저는 최고의 계획이 있습니다. 제 말은 이란은 군사적으로 완패했습니다. 그들은 약간의 힘만 남았고 이 기간에 조금 늘었을 겁니다. 우리는 하루 만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주 간단한 계획이 있습니다. 왜 솔직히 말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가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매우 위험하고 변덕스럽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들은 지난 2달 동안 4만 2천 명을 죽였습니다. 4만 2천 명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가 그렇습니다. 4만 2천 명입니다. 그들은 지난주에도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한 달 전, 한 달 반 전에는 4만 2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무장하지 않은 시위자들이었고 전혀 폭력적인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전쟁이 다시 시작되거나 미국의 다른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실제로는 그들의 지도자들이 여전히 숨어서 언제든지 전쟁이 다시 시작될까봐 걱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이란 지도자들이 아니라 전쟁이 오래 지속되길 바라는 이란 혁명 수비대 장군들로부터 나옵니다. 그들은 전쟁 중 지도자들이 제거되면 자신들이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질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미국에 어떤 조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본 영상은 교육 관련 행사였고 제 생각에는 정신건강 관련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시작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그 회의가 끝난 직후 이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많은 장군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장군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또 중요하죠. 정말 아름다운 나라 이란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게 그들이 발음하는 방식입니다. We will get started then.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 재개를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혹시 놓치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프로젝트 프리덤은 페르시아만의 갇힌들이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군사작전이었고 일종의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여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목표는 2달 넘게 페르시아만에 갇혀있던 선박들을 밖으로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 팍스뉴스의 존 로버츠와 대화했습니다. 그는 이제 프로젝트 프리덤을 재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선박을 안내하는 것이 더 큰 군사작전의 작은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화 협상에 관해서 대통령은 팍스뉴스에 그 정권이 결국 굴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프로젝트 프리덤이 시행됐을 때 여러 대의 미군 군함이 다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란은 이 군함들을 공격하려고 시도했지만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소형 보트, 드론, 미사일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미군 전투기들이 이란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감시했고 이란이 이런 장비와 무기들을 숨기고 있던 위치를 파악해서 모두 파괴했습니다. 그 결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장악력은 훨씬 약해졌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프리덤이 다시 시작된다면 이란이 미군 군함을 다시 공격하려 할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사실상 휴전이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휴전과 그 의미에 대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당분간 휴전은 계속 유지됩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약하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지금으로선 가장 약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쓰레기 같은 글을 읽고 나서 그들은 내가 끝까지 읽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그들은 읽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것이 가장 약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거의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 중이며 모두 의료계 사람들이라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닥터, 생명 유지 장치는 좋은 게 아니죠. 동의하시나요? 저는 휴전이 거의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마취 의사가 들어와서 선생님, 소중한 분의 생존 확률은 약 1%입니다 라고 말하는 상황이죠. 그래요? 대통령님, 다니엘 말씀하세요. 네, 워싱턴 최고의 기자 중 한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또한 그가 한 또 다른 흥미로운 발언은 쿠르드족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쿠르드족은 1월에 시위하던 이란인들에게 무기를 넘겨주기 위해 무기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무기들은 실제로 이란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CIA와 협력하던 쿠르드 단체가 무기를 자신들이 갖기로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몇몇 쿠르드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이라크 동부와 심지어 이란 서부에서도 활동하는 다양한 쿠르드 정당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단체를 언급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그 미치광이들은 끝까지 싸우길 원합니다. 아주 빠른 싸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부릅니다. 우리나라처럼 우리도 미치광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미치광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들을 멍청이들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란에는 합의를 간절히 바라는 온건파와 미치광이들이 있으며 온건파도 이들을 약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시위의 격렬함 수준이 정말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도 거리로 나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무기가 없습니다. 총도 없습니다. 우리는 쿠르드족이 우리에게 무기를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쿠르드족은 우리를 실망시켰습니다. 쿠르드족은 받기만 하고 받기만 합니다. 그들은 의회에서 평판이 아주 좋습니다. 의회에서는 그들은 정말 열심히 싸운다고 말하죠. 그들은 돈을 받을 때 열심히 싸웁니다. 그래서 저는 쿠르드족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받았고 저는 잘 안 될 거라 했죠.
이제 제가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들이 한 일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줬습니다. 저는 그들이 절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 거라고 말했죠. 그리고 제가 맞았어요. 저는 옳은 걸 좋아하죠. 이번엔 아쉽네요. 그래도 우리는 보냈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중국이 적어도 이란 입장에선 꽤 충격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 아마도 3일 전쯤에 미국이 이란산 석유를 구매한 중국 정유소에 제재를 가한 소식을 다뤘습니다. 그런 다음 중국 공산당은 중국 내에서 어떤 국가든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경우 제재를 따르지 말라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자, 그거 아세요? 시진핑이 자신의 말을 번복하는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의 이 보도를 한번 보시죠. 중국은 이제 은행들에게 미국의 제재를 받은 정유소에 대한 신규 대출을 중단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정유소는 불과 3일, 4일 전만 해도 중국이 적극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곳입니다. 중국 내 모든 은행과 기업들에게 미국의 제재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던 바로 그 정유소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통과시킨 이런 법은 은행들과 기업들을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재를 따르지 않으면 미국 법을 위반하게 되고 제재를 따르면 중국 법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국이 약속을 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금융규제당국이 미국이 제재한 5개 정유소에 사실상 대출을 해주지 말라고 주요 은행들에게 조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5일에 열릴 예정인 회담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4일 후입니다. 5월 13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갈 예정인데 이는 미국 대통령이 9년 넘게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매우 중요한 방문입니다. 원래 4월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란 전쟁 때문에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국이 다시 연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고 아니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연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전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담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담 전에 전쟁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인생이란 모르는 거니까요.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 입장에서도 둘 다 이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면 두 나라 모두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회의의 원래 주요 초점이었어야 했던 무역협상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란 문제가 이들 국가가 논의하고 싶었던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더 부각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주목해서 지켜볼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는 별도의 영상을 통해 모두가 주목해야 할 점, 이번 회의에 대한 기대치, 미국이 바라는 점, 중국이 바라는 점, 그리고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는 회의가 진행되는 내내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아래 구독 버튼을 꼭 눌러서 그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주말에 나온 가장 충격적인 소식 중 하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이번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한 나라에 임시 비밀공항이 설치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시죠. 이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란 전쟁 동안 사우디인들을 이동시키기 위해 이라크 서부 사막 한가운데에 약 1.9km, 즉 약 1마일 길이의 활주로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 활주로는 전쟁이 시작되기 불과 5일 전인 2월 23일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기 며칠 전 이 시설이 설치되었고 특수부대가 주둔했으며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 내부에서 공습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물류 허브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조종사가 이란 내에서 격추될 경우를 대비해 수색 및 구조팀도 이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실제로 이스라엘 조종사들은 격추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F-15 전투기 가 아스파한 근처에서 격추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바로 이 기지를 이용해 미국을 돕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미군이 이스라엘의 도움 없이 스스로 2명의 공군 장병을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요점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아닙니다. 사실 저는 미국도 바로 이 전쟁에서 매우 비슷한 일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세부 사항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저는 그가 이 말을 공개적으로 하려던 건 아니라고 생각해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발언을 들어보시죠. 제 말은 그게 4, 5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누구에 대해 나쁘게 말하고 싶지 않으니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고 저는 그게 괜찮고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말했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이 기지를 사용 중이고 수백 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비행기가 목표에 도착하면 연료 보충을 위해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멀어서 왜 이렇게 하냐고 물었더니 다른 나라를 자극하고 싶지 않아서 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했죠. FET. 우리에겐 이동식 공항이 많잖아요. 중동 전역에 그런 이동식 공항이 있고 설치했다가 철수할 수 있는 활주로도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없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항은 케네디 공항보다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공항들은 모래 위에 지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공항들을 짓는데 2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장비가 정말 대단합니다. 어떤 비행기도 그 위에 착륙할 수 있습니다. 맞죠? 이동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공항이 많습니다. 그걸 써야 합니다. 왜 안 쓰는 거죠? 다른 나라를 불쾌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사막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사막 어딘가에 활주로에서 이륙하고 있다면 다른 나라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은 전혀 모를 겁니다, 각하. 그들은 레이더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를 17군데에서 공격하고 싶습니다, 각하. 저희는 그를 왼쪽에서 공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그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를 오른쪽에서 공격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그를 위와 아래, 동서남북에서 공격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것이고 저희가 쓰러뜨릴 겁니다. 저희는 정치적 올바름에 맞춰 처리했습니다. 5년 동안 저희는 전화를 걸곤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조작전 중에 미국이 실제로 이란 내 공군 장병들이 숨어있던 산 근처에 임시 활주로를 설치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군과 이스라엘 군대는 정말 믿기 힘든 엄청난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란이 왜 지금과 같이 행동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이란이 오늘날에 이르게 된 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1979년 이슬람 혁명 시기로 돌아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19세기 카자르 왕조가 이란을 통치하던 시기로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하며 그 당시 지배 계층이 내렸던 결정들이 오늘날까지도 이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이 오늘 공개된 저희 다부작 팟캐스트에서 바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역사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해서 시청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화면에 나오는 엔드 스크린을 클릭해서 즉 화면에 있는 영상을 클릭해서 바로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